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어제 같은 경우가 정말 쉽지 않은 날이었죠. 간만에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상승 직전에 더 떨어질까봐 매수를 못한 부분을 후회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나 살까 말까,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부분이라도 팔고 좀 떨어지면 다시 살까, 여러 유형의 정말 갈등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일부 비중을 좀 덜으시도록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확인을 해보고 이어서 이번 주 전망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SEC와 리플이 소송 협의를 진행 중인 마당에 최근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XRP를 포함한 31가지 코인이 증권이라는 취지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증권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도 확실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다 같이 꼭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리플 XRP 가격인데요. 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살짝 눌렸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행 채널에 이 상단 추세선 부분과 그리고 3,300원 이 라인, 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만 잠깐 보시고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면 17시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한참 올라가던 중에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찍기 시작한 시간은 20시간 정도가 넘을 겁니다. 하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주요 장면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좋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 평행 채널에 있어서 이 상단 추세선 부분 그리고 이 3,300원 부분 제가 표시를 해놨듯이 여기에 중첩되는 이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 구간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 레벨인 0.382 레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구간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낸다면 다시 두 번째 0.382 구간인 3,390원 라인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번에 상승을 했던 두 가지 큰 이슈였던 미중 관세 전쟁의 완화 분위기, 이것 또한 과정이죠.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일시적인 상승 재료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대강 구도가 나온다면 이 부분 다시 조정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해임은 아니죠. 파월 의장의 해임이 아니라 결국은 파월 의장이 어떤 금리 정책을 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확실하게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3,590원 라인까지 뚫어낸다면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피보나치 레벨인 이 4,000원 구간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셨듯이 제가 말씀드린 구간 안에서 그렇게 움직였죠. 똑같이 움직였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제가 그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고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여러 저항선, 지지선 그러한 것들이 중첩이 많이 될수록 근거가 많아지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이 구간에서는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크게 상승하고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제가 일부 비중을 좀 줄여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셨던 분들은 오늘 하다못해 5%라도 수익이 나셨거나 또는 수량을 늘리실 수 있는 비중 조절이 되셨을 겁니다. 확실한 추세 전환이 있기 전에는 당분간은 이 채널 안에서 각각의 이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관세 유예가 90일이고요. 미중 간의 확실한 어떤 협상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신다든지
또는 하락장이 나왔다고 공포감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분명히 어제 뭐 급등의 시작이다, 뭐 상승 랠리가 왔다 하면서 또 그런데 걸리셔가지고 추격 매수 하신 분들 아마 오늘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팔아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익 봤다, 굉장히 대응을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죠. 하지만 이 차이 큰 거 아닙니다. 자, 사실상 이 차이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미처 여기서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이라도 너무 서운해 하시거나 또는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변동성들이 충분히 더 큰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절한 구간 몇 군데만 여러분들 대응만 잘 하시면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 관점은 당분간은 자,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플 XRP 코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상승을 위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일정 구간 리스크 대비를 위한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조정이 나올 때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 시기가 왔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한 그리고 열심히 수량을 늘려가셨던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잠깐 누릴 때마다 좀 기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런 데서 현금 다 쓰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그러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비중을 다시 늘리는 그런 대응을 통해서 추가적인 현금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수량을 늘려 가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뻐하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작은 거에 상심하시거나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뉴스 간단한 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제 영상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번 코인 시장에 코린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낫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정도는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날짜 뉴스를 잠깐 제가 뽑아본 두 가지인데요. 뉴 햄프셔스 상원에 이 비트코인 비추간이 통과되었다라는 겁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뉴 햄프셔주, 자, 이 주정부의 일반 기금, 수익 안정 기금 등의 5%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큰 호재가 아닐 수 없고요. 비트코인이 좋으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봤고요. 자, 리플에 관련해서는 친 가상화폐 애킨스 체제 등장에 기대감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새로운 SEC 위원장이죠. 자, 폴 앵키스가 규제의 명확성 확실하게 해주면서 그에 따른 ETF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기분 좋은 소식이라 제가 전달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크게 뭐 가격에 반영되거나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자, 이거는 알리차트라고 세계적인 분석가죠. 이 XRP, 이 테더 차트에서 1시간봉 기준으로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머리, 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넥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 2.25, 이 좀 아래 구간,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 자, 이 헤드라인 있죠. 자, 여기까지 길이만큼 상승을 할 수 있다. 상승이 가능하다. 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자, 기분 좋은 분석이라 제가 가져와 봤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든 전제 조건이 여기를 넥 라인이라는 이곳을 돌파를 한다면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이만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아까 한 이 정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를 머리로 보고요. 여기를 왼쪽 어깨, 여기를 오른쪽 어깨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넥라인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자, 이만큼 이 넥라인으로부터 헤드까지의 길이만큼 상승이 가능하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이 넥라인치에서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관점은 당분간은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국내 차트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다시 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최근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되느냐.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빨리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 자료
전체는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중요한 핵심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소통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쉽게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까먹기 전에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영상만 참고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2분에서 3분 뒤로 영상 끊지 마시고 뒤로 영상 넘겨주시고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면서 자, 요즘에는 제가 여러 가지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이 지표 만들어는 좀 부족해서 제가 트레이딩 할 때는 전 트레이딩 뷰를 쓰는데요. 자, 유료 버전입니다. 이거는 돈을 지불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는 만큼 그만큼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더군다나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전략,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짜가지고 신호를 나오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고 있고 자, 보시면 GP의 AI 포인트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매매 신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AI가 요즘엔 너무 좋죠. 자, AI가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AI가 100%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예전부터 저와 함께 해오신 분들은 신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서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지금도 옆에 보시면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 꼭 리플 XRP 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온도, 스텔라 루멘, 샌드박스, 시바이누 등등 제가 점 찍어 놓은 코인들, 좀 주로 봐야 되는 코인들에 대한 신호 모두 다 받고 또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자, 손실을 좀 빨리 복구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최근에 대응을 좀 못해서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 만 회를 넘어서 생각보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이 부분 제가 따로 돈 받고 뭐 유료로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 제가 채널을 하나 또 저만 관리하는 채널을 하나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지금과 같은 성원 꼭 보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010-8481-4359번으로 자,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료 같은 거 올려드리는 소통방 외에 문자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소통방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도 굉장히 많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는 자료 다 올려드리고 풀버전으로 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이 방에 계신 분들끼리 워낙 친하셔서 뭐 점심 뭐 먹었는지 가끔씩 뭐 커피 쿠폰을 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가끔 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자, 수익 나신 분들 신호 보시고 단타에서 수익 나시는 분들 또 자발적으로 수익 인증까지 해주셔서 소통방이 굉장히 좀 번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호라든지 이것은 소통방에 같이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문자로 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시지가 뒤로 밀려서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확인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게시물이 많다 보니까 알림을 끄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신호를 제대로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문자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돌아올 중요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성들이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신호 신청하셔서 같이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 문자 드리는 게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제가 영상에서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또 변동성이 생길 때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 문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증권성 논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핵심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플과 SEC의 소송 관련돼서는 아마 이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서로 교차 항소 중에 지금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항소 진행을 잠깐 60일 동안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은 받아들여졌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항소가 정지된 상태에서 리플과 SEC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XRP를 포함한 31종의 이 코인들이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자, 여기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리플 XRP가 포함이 되죠. 자, 이렇게 31가지의 코인이 증권인데 증권 등록을 안 하고 코인베이스에서 판매를 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것을 보기 전에 미국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사법체계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요. 연방법원 같은 경우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주법원의 판결 중에서도 연방헌법이나 법률에 문제가 되는 경우 각 주법원에 대한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여러 주에 걸쳐서 있게 되면은, 자, 즉 관할이 중복이 되면은 연방 법원에서 다뤄지는데요. 리플과 SE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 1심, 2심이죠. 자, 이쪽은, 자, 3심 대법원이고요. 주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SEC와 리플은 이 연방 법원 쪽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오리건주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소송은 주 지방법원, 자, 여기에서 제기가 된 겁니다. 자, 당연히 오리건주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오리건주 소송이 리플과 SEC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 차원과 연방 차원의 별개의 소송 사법체계에서 진행이 되는 점과, 그리고 법적으로는 오리건주 소송 결과가 사실상 리플과 SEC 소송을 직접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끼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리건주 소송에서 리플 XRP에 대한 증권성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이나 판례가 나올 경우에 리플과 SEC 소송이 뒤에 진행이 된다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큰 건 아닙니다. 대법원 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소송이 모두 상급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겠고요. 또 지방 대법원까지 또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영향을 끼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리플과 SEC 소송이 먼저 있었죠. 오리건주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먼저 선례 효과와 하위 테스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먼저 최종 판결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오리건주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연방 판결은 주 법원의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아무래도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위 테스트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XRP가 이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이 부분 또한, 자,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리플과 SEC 물론 지금 협의 중인데 소송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 그렇게 된다면 SEC와 리플 소송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당연히 오리건주는 독자적인 판단을 할 권리가 있지만 연방 판결의 논리와 분석과 대치되는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대법원 판결이라면 사실상 주 소송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차피 그렇다면은 질싸움은 하지 않겠죠. 소송 전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리건주 법무장관 최소한 XRP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주장은 상황에 봐서 유지하든지 또는 어차피 비싸다고 보면은 철회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뭐 소송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코인베이스와 뭐 협의를 한다든지 또 이런 좀 변화되는 이렇게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리건주 소송과 리플 소송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리플과 SEC 소송이 먼저 최종 판결에 도달하면은 나중에 뒤따를 소송에 대한 판단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협의를 통한 항소 철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리플과 SEC는 협의를 통해서 항소 철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가 SEC와 리플은 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 협의를 통해 항소를 철회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심 판결은 SRP가 기간 판매는 증권이다라고 봤고 일반 거래소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판단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하면 그냥 철회가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오리건주 소송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총 5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협의 내용이, 자, 이거는 SEC와 자, 리플과의 이 협의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협의는 했긴 했는데 다 같은 협의가 아니고요. 따라서 철회는 했긴 했는데 소송 철회가 됐다고 다 같은 소송 철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협의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그리고 협의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경우, 협의가
벌금 지불 조건으로 그냥 소송을 종결하는 것에 집중한 경우, 그리고 향후 SEC가 이 집행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경우, 또 다른 연방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협의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플과 SEC가 구체적인 법적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우리 그냥 끝냅시다, 벌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줄이고 끝냅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전히 증권성에 관한 부분은 이 퀘스천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리곤주는 SEC 리플 합의를 참고는 하나 독자적인 법적 해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해당 합의가 연방 차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니까 SRP의 증권성을 계속 주장할 수가 있겠고요. 코인베이스가 리플과 SEC에 소송 처리해야 되지 않았냐, 이거를 방어 논리로 활용하기가 또 부족해집니다. 자, 따라서 법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또 주마다 다른 해석과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이 규제 환경이 혼란이 지속되겠죠. 자, 이게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두 번째, 협의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경우가 있겠죠. 즉 SEC와 리플이 합의가 XRP 및 유사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이 된다면, 자, 이 부분은 오리곤주 소송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어떤 지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또한 코인베이스도 이 부분을 강력한 방어 논리로 가져갈 수 있겠죠. 따라서 XRP에 대한 부분은 소송에서 아예 제외가 되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판단에도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거고요. 규제 환경의 일관성이 좀 증가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시나리오고요. 자, 세 번째도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협의가 벌금 지불 조건으로 그냥 끝내는 경우, 이거는 첫 번째랑 비슷하죠. 이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으면 자, 이 부분 계속 법적 불확실성이 끌고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입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입법을 확실히 해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법이 되기 전까지 뭔가 확실한 이 규제 프레임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 네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와 좀 궤를 좀 같이 하는데요. SEC가 협의는 하긴 했는데 방침을 따로 명확하게 밝혔다면 지금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폴 에키스가 이제 SEC 위원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 확실히 해둔다면 명확성이 증가되면서 업계 법적 불확실성이 없어지겠죠. 오리곤주 또한 이에 대한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방기관이 이제 개입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SEC와 CFTC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두 기관이 약간 관할이 좀 애매하다, 관할 싸움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또 명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연방기관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개입하는 경우 오리곤주 소송에서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빨리 이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정립이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 입법적 해결책이 가장 확실한 거겠죠. 자, 입법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따라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리플과 SEC 이 항소 철회 협의는 이게 단순히 항소가 철회됐다 해서 리플 XRP가 갑자기 막 올라가고 끝났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항소만 철회됐다 이러면 법적 항소가 철회됐다 하면은 리플이 바로 ETF가 승인이 되고 뭐가 되고 가격이 달라가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항소 철회가 확실하게 빛을 보기 위해서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항소 철회가 되더라도 이 증권성에 대한 이 논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항소가 철회돼도 ETF 승인 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ETF가 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가 소송 중이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법적인 지위입니다. 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이다. 증권이면 당연히 증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증권성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RP는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이다라고 봤고 일반 소매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이 나려면 증권이 아니라고, 기관도 아니라고 봐야지 ETF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항소 철회가 됐다, 소송이 끝났다, ETF 승인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절대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철회가 됐다 해서 갑자기 가격이 뛰니까 여러분들 막 지금 리플 막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영상 끄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걸로 바람잡고
막 켜놓게 가지고 여러분들 괜히 혼란만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 단순히 항소철회 이 이슈로 가격 좀 띄었다가 자 따라오는 사람들 거 다 빼먹고 빠져나가게 되면 그거 다 여러분들 손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항소철회가 됐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체력이 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급하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지난 7년이라는 긴 암흑기 또한 이 법적 불확실성 때문이었죠. SEC에게 리플이 피소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항소철회됐다. 자,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번 항소철회 자체는 아직 된 건 아니지만 SRP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전체에 큰 의미가 있죠. 자, 제가 여기 강조를 해놨습니다. 항소철회도 다 같은 항소철회가 아니라는 부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따라서 XRP의 가격과 투자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XRP 투자 전략, 자, 시나리오별 접근법. 자, 이건 소통방 전역인데요. 자, 소통방에 다 올려드린다고 했죠. 자, 긴 내용이지만 제가 영상에서는 다 다뤄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소통방에는 풀 버전으로 드리니까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좀 긴 안목으로 XRP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다뤄드리기 어렵고 시나리오 1에 대한 것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1 같은 경우는 협의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죠. 자, 이럴 때는 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한 번에 뭐 대규모로 몰빵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뉴스 모니터링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하면 좋고요. 오리곤주 소송 진행 상황과 뭐 다른 주의 반응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좀 클 때는 마찬가지로 적정한 타이밍에 제가 이제 대응을 해드리죠.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요 손절은 뭐 완전히 나 이제 리플을 안 하겠다 이럴 때만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그냥 비중 조절을 통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 따라 좀 다릅니다. 좀 비트코인이랑 뭐 이런 쪽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뭐 15% 정도 뭐 비중 제한을 하면 좋다. 이건 다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시는데 합의 발표 직후에 갑자기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 뉴스에 자, 항소 철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거 갖고 항소 철회됐다 이러고 막 가격이 순간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제는 리플 항소 철회다. 뭐 ETF 나오고 뭐 좋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타시다 보면은 사실 내용이 시나리오 1과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여기서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물량 넘기고 빠져나오는 물량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다시 조정이 나올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 거래소별로도 약간씩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리플이 증권이었다. 아니면 완전히 법적인 모호성이 다 해결이 돼가지고 확실히 자, 상품이다, 증권 아니다 이런 결론까지 이르면 또는 SEC에서 이 규제 프레임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면 자, 이때는 확실한 거죠. 이때는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자, 이것은 확실하게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 좀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뭐 시나리오부터 해갖고 뭐 공동 뭐 여러 가지 뭐 제 생각까지 넣어놨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좀 오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소통방 아까 이 전화번호 오시면 입장 방법, 입장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 보시면 또 여러분들 필요하신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어떻게 여러분들 정보 받으실 수 있는지 더보기 아래 내용대로 해주시면 여러분들 필요하신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소통방 이런 거 사람들 많고 말 많고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시나리오 자, 이렇게 자, 소송 시나리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하시는데 또는 리플 XRP 좀 보시는 관점을 좀 넓히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께 좀 큰 내용 좀 멀리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저 또한 그런 것들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같이 좀 성장을 좀 하고 싶고요. 사실상 이렇게
뭐 만드는 게 준비하고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된다면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좀 좋게 봐주시고요. 제가 배포드리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워터마크를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뭐 보기에는 조금 안 좋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제가 또 확인을 하고 문자로 신청받고 이런 이유가 제가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볼썽사납지만 지피 제 워터마크가 찍혀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